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사돈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던 장인에게 따귀를 맞은 사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아이는 아직 없고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여기에라도 하소연하고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와이프와는 동갑이고 6년간 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장인어른과 좀 갈등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와이프를 사랑했고 이 여자와 헤어지면 내가 또 이만한 여자를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그것이 근자감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와이프에게 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혼을 요구 중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과 살림살이 전부를 해주셨습니다. 예식장 비용은 양가 각자 반반으로 했고요. 처가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혼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곧 재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해서 제 명의로 시부모님께서 사주셨고 제가 사회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서 증여가 되어 아버지께서 증여세도 꽤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산지 2년도 안 되었지만 시세가 엄청 올랐고요. 최근에 입주민들은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요. 와이프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서로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연애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처가는 좀 어렵습니다. 장모님이 밖에 나가 일을 하시고 장인어른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장인어른은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장인어른은 대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거래처 직원들이 장인어른에게 벌벌 떨었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대접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퇴직을 한 이후에 다니게 된 직장에 오래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직장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놀고 계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퇴직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받은 퇴직금이 꽤 컸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을 주식으로 다 날려먹은 것이지요. 그 퇴직금만 날려먹은 것이면 좀 나을 텐데 날려먹은 돈을 만회하겠다고 살고 있던 집도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에서 또 손해를 보게 되어서 집까지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지금도 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용돈벌이 하신다는 핑계로요. 사위인 제가 주식을 해라 마라 할 위치도 아니고 해서 뭐라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인어른 하시는 행동들이 좀 답답하긴 하죠. 결혼 전에도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께서 당신은 대기업에 다녔고 엄청 큰 일을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며 제가 그보다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은근히 깔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정도 상하기도 했고 해서 장인어른과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도 장인어른을 많이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자식들과 대화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와이프에게 상냥한 딸이 되지 못한다고 서운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처가에 가게 되면 볼 일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 때도 본가에서 차례를 지내고 처가로 가서 점심만 먹고 돌아왔고요.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을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를 많이 아껴주었고요. 작년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큰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용평의 별장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시고 아버님들끼리 어머님들끼리 친구처럼 대화도 잘하시고 술도 한잔하시고 분위기가 꽤나 좋았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드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 근처 전원주택 지을 대지를 좀 사놓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뒤에 그곳에 집을 짓고 은퇴 후에 그곳에서 살 것이고 큰아버지는 이 별장에서 사시게 될 것이니 그때부터는 좀 멀지만 이곳으로 부모님을 뵈러 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부럽다 하시며 분위기 좋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까지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황당해서 그건 왜 물으시냐고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투자할 곳이 생겨서 한 1억쯤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주식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대출을 받아들여서 또 날려먹으면 그 1억을 제가 고스란히 떠안을 빚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제가 아버님, 이 집은 제가 돈을 모아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신 것이라 대출을 받으려면 저희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해요. 허락을 받고 말고는 상관없이 저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마디 우물거리시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저희는 장모님 통장으로 용돈 20만 원을 매달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에게 보내드리면 살림에 보태 쓰겠지만 아버님에게 보내드리면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용돈 20만 원을 저에게 전화해서 당신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집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휴가지에서 말씀하셨던 그 땅에 집을 짓는 것이 계획보다 앞당겨졌다고 하시면서 공사비가 약간 모자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입금을 시켜드리고 갚으실 때는 3천만 원만 주시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1천만 원은 아버지 어머니 쓰시라고 했어요. 와이프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잘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거절한 후에 몇 달간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약간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장인어른 전화를 안 받으니 오히려 편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양가 부모님 모시고 용평의 큰아버지 별장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예전처럼 반주를 곁들여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희에게 빌렸던 돈 다음 주 중에 입금하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3천만 보내라고 했는데 너희 아이도 낳고 해야 하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야. 5천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저희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가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집 앞에서 그냥 가기 뭐해서 짐도 집으로 들어다 드릴 겸 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장인께서 막 화를 내시더군요. 어떻게 사위가 장인에게 이럴 수 있냐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더니 봉감한 부모고 당신들은 부모도 아니냐며 마구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저희 부모님께는 대출을 받아주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을 때는 대출을 안 받아줬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우리 집이 아빠 거냐고 하면서 아버님이 해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이니 명의는 신랑 거여도 우리는 아직 아버님 거라고 생각한다며 왜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냐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귀하게 키운 딸을 자식을 줬더니 말하는 꼬락서니가 되먹지 못했다며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을 꾹 참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저에게 욕을 하시면서 또 뺨을 치시려고 하시더군요. 팔로 맞고 장인어른 가슴을 밀쳤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위란 놈이 장인을 치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장모님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치며 너 같은 놈에게 딸 못 보내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으로 와서 와이프 짐을 모두 싸서 현관 앞에 내놓고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너희 부모와 연을 끊는다 해도 난 싫다. 너희 부모를 평생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집 앞에 짐 싸놓았으니 가져가라. 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와이프가 집으로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현관 앞에서 저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했는데 와이프가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자기 부모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진작에 차단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네 부모와는 연을 끊고 저희 부모님을 부모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와이프는 별 잘못도 없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흔들리더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이혼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자기 부모의 편에서 얘기를 하곤 해서 저를 조금 섭섭하게 했던 와이프이지만 얼굴이 반쪽이 되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비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와이프에게 장인 장모가 나와 어떤 연관도 지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와이프와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도 이제 다 알 테니 받아주고 살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혼하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며칠이 지난 지금 저 혼자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철없는 행동을 하는 장인어른이어도 결국에는 장인의 편을 드는 장모님을 보면서 와이프도 지금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시원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휴, 정말 쓰니님, 괴로우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